안녕하세요. 챕터 7 Moving Beyond Linearity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비선형 통계적 방법론인 이제 Polynomial Regression, 그리고 Piecewise Constant Regression, 그리고 이제 Basis Function Based Regression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하긴 했지만요. 이제 실제로 X랑 Y가 어떤 선형 관계를 직접적으로 갖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 모델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뭐 그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interpretation, 해석이랑 추론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추론 같은 경우에 우리 p-value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interpretation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베타를 그러니까 즉 어떤 변수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타 j를 해석하면 결국에 xj가 y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x랑 y가 아주 심각한 비선형 관계를 갖고 있으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리딕션 파워에 문제가 발생해요. 예측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x, y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요. 2차 시계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자, 데이터 포인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요 true 펑션 주변으로 이렇게 찍히겠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x, y가 선형 관계가 있다 가정하면 이러한 직선이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보면 이때 베타1, x의 앞에 있는 슬로프 자, 여기는요 거의 0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true 펑션에서 보면 x랑 y는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단지 선형이 아닐 뿐이죠. 하지만 이제 선형성 가정을 하면 이 베타1 햇이 거의 0에 가깝게 추정이 돼서 우리는 이 경우에 x의 변화는 y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선 강의에서도 우리 이런 넌리니어 케이스 어떻게 다뤄야 되냐에 대해서 좀 다뤘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인터랙션 그리고 두 번째가 폴리노미얼 그리고 오늘 다룰 것도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이걸 다룰 거고요. 그 밖에도요 이제 다른 두 가지 방법을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강의에서는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랑 라쏘가 어떻게 OLS를 개선하는지 살펴봤었잖아요. 하지만 이 리치랑 라쏘 이게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잘 작동한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여전히 선형성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선형 관계이라면요. 이제 로우 디멘셔널 데이터 n이 p보다 월등히 크더라도요. 이 리치랑 라쏘의 프리딕션 파워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서 설명했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제 linearity assumption을 조금 더 완화했을 때 적용 가능한 모델을 설명할 거고요. 여기 설명한 것처럼 폴리노미얼 이거 설명하고 이제 두 번째 오늘 강의 말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스플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generalized additive 모델 뭐 GAM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방법들을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할 모델은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인데요. 뭐 이 부분은 앞서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리스폰스 베리어블은 베타0 더하기 베타1 곱하기 xi 그리고 이번에 제곱 텀 넣고요. 그 다음에 3승 텀도 넣고요. 최대 차수 d가 정해지면 베타 d 곱하기 xi d승까지 넣는 모델을 우리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터 P가 하나인 경우인데요. 프리딕터가 두 개인 경우에도 우리 확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딕터가 Z다라고 하면 ZI, 알파1, 알파2, ZI,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최대 차수도요. 알파 D, ZI, D승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는요. 이제 우리 보통 인터랙션도 같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xi 곱하기 zi, 뭐 xi의 제곱 더하기 zi 이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고 차수 d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 경우에서는
뭐 xi의 d승, zi의 d승 뭐 이렇게 각각의 d를 넣는 건 아니고요. 하나가 xi의 k승이면요. zi의 d 빼기 k승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합을 d로 맞춰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제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큰 최고 차수 d를 설정하면요. 이 모델이 매우 비선형적인 곡선도 생성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x와 y의 관계가 굉장히 비선형적일 때 그 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리니어 모델 있잖아요. 베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여전히 베타가 뭐 증가하면 y도 얼마만큼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OLS 적용해가지고 이 베타 값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아마 인컴 데이터 같긴 한데요. age랑 나이랑 여기 wage, 소득 간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스캐터 플롯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 4에서 맥시멈 디그리가 4일 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으로 적합한 결과가 여기 있는 보라색 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점선은요, confidence interval일 거예요. 신뢰 구간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기 써 있네요.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거 보시면요, 어때요? 자, 20대부터 시작해서 약 40대 중반까지 상승하는 이 패턴 잘 찾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40대부터 60대까지 뭐 거의 변화가 없는 거 이것도 잘 찾아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60대부터 80대까지 꾸준히 이렇게 소득이 떨어지는 이 패턴도 잘 찾아내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프리딕터 자체를 x1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을 x2 그리고 3승은 x3 뭐 이런 같은 원리로 xd는요. x의 d승 이렇게 설정해주는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만들면요. 이제 필연적으로 멀티콜리니어리티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x1이랑 x2는 결국에는 같은 프리딕터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x1, x3도요. 같은 프리딕터 x에서 출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orrelation of x1 혹은 x2 혹은 correlation of x2 혹은 x3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값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코에피션트 해석도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코에피션트 해석보다는요.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석보다는 어떤 특정 값에 적합된 예측값에 그 예측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예측값은요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베타 제로 헷 더하기 베타 원헷 곱하기 어떠한 프리딕터 값 x 제로 그 다음에 베타 투헷 곱하기 x 제로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4까지 이때는 이제 최고 차수 d가 4로 설정된 케이스인가 봐요. 자 물론 요거는 이제 y 헷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네 보통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어떻게 구하느냐 뭐 그 나중에 다룬다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공식만 먼저 설명하면요. 여기 추정값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critical value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충분하다고 하면요. 이제 정규 분포의 퍼센타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당연히 스탠다드 오브 에러만큼을 곱해줘야겠죠? 자, 이거는 아마 에러 베리언스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 할 거예요. 이 값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실제 스탠다드 오브 에러 오브 요 값이요. 근데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추정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햇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confidence interval로 이 공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물론 이제 좋은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적절히 큰 D를 찾아야 돼요. 너무 크면요, 오버피팅 이슈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D 찾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예상한 것처럼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은요, 이제 오토 데이터에서 이제 홀스 파워랑 마일 per 갤런, 연비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스캐터 플롯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에다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적용을 했고요. 이때 최고 차수를 D는 1, 즉 리니어 모델, 그 다음에 D를 2, 즉 쿼드라틱 모델, 그 다음에 14, 굉장히 차수가 높은 구불구불한 폴리노미얼 모델을 적용한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까만색이 D가 1인 경우 리니어 모델, 빨간색이 D가 2인 쿼드라틱 모델, 그 다음에 여기 뭐 자주색인가요? 뭐 이게 D가 14인 굉장히 복잡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일단 데이터 포인트만 볼게요. 어때요? 마력이 증가하면 여기 연비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 정도가 근데 선형적일까요? 그래 보이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까만색 직선보다는 빨간색 곡선이 데이터 포인트를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면요. 당연히 까만색 안 좋다고 있었죠? 그럼 여기 자주색 D가 14인 케이스랑 비교하면 어때요? 적어도 요 꼬리 파트는 이 자주색이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이 조금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해석을 하려고 들면요. 갑자기 여기서 급격히 하강했다가 좀 덜 하강했다가 급격히 하강했다가 오히려 연비가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까지 고려하면요. 이 D가 14인 모델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용해서요. 우리가 추정된 테스트 MSE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제 모든 non-linear relationship들을 폴리노미얼 모델로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싶은 착각을 하실까봐 자, 이번에는 굉장히 익스트림 케이스를 갖고 왔어요. 자, 이것도 시뮬레이티드 데이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sin 1 over x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0과 멀어질 때는요. 천천히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패턴을 보이고요. 0 근처에서는요.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진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비교적 정확하게 잘 생성을 했고요. 즉, 엡슬론을 만들 때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에러 베리언스를 굉장히 작게 뒀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실제 여기 fx가 까만색 곡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랑 이제 거의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폴리노미얼 모델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제 파라메터 개수를 4인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큐빅 모델 최고차 항이 3인 경우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꺾이고 있죠. 색깔 바꿔서 한 번, 두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개의 파라메터를 썼다고 하는 거는요. 인터셉트 제외하면요. 이제 19개의 프리딕터를 썼다는 소리니까 D가 19인 경우. 똑같은 케이스로 D는 49, 요거는 D가 74. 이건 굉장히 구불구불하겠죠. 자, 이제 폴리노미얼 모델에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 트루 펑션을 잘 찾아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큐빅 모델 당연히 안 되죠. 일단 꺾이는 구간이 몇 개예요? 하나, 트루 펑션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돼요. 아마 트루 펑션이 이게 아닌가 봐요. 몇 번 안 꺾이네요. 실제로 사인은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오니까요. 자, 여하튼 간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은 꺾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3은요. 이 트루 펑션을 설명하기에는요. 너무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D가 19인 케이스 볼게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보면 18번 꺾일 수 있거든요. 물론 18번 다 안 꺾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 패턴 잘 찾고요. 여기도 잘 찾습니다. 근데 여기요?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요. 여기 잘 찾는가?
좀 애매하지만 뭐 잘 찾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잘 찾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운데 영역을 잘 못 찾으니까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고려해 보겠죠.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49까지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여기 꼬리 파트는 여기는 잘 찾았었잖아요. 근데 49가 되니까 48번 꺾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 테일 파트, 꼬리 파트에서 쓸데없이 꺾이는 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는 그럼 잘 찾냐? 아니요. 아까처럼 여전히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거 보면요. 여기 꼬리 파트가 더 망가져요. 가운데는요. 여전히 이 패턴 못 찾죠. 이 꼬리 파트도 여전히 굉장히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죠. 자, 이렇듯이요.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만으로 이제 모든 비선형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 이 스텝 펑션을 활용하여 변수를 특정한 영역으로 자른 후에 리그레션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러한 곡선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x를 뭐 한 요 정도 범위까지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이 정도 범위로 또 자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자르고 여기 마지막 부분.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파란색으로 쓰면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이 지금 여기에 해당돼요. C0x. 그래서 어떤 값 C1보다 작을 때 1을 두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들이 주변에 있을 테니까 여기에 평균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C1x는요. 여기 C1부터 C2까지 요 영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C2가 있겠죠. 자, 그건 여기고요. 똑같이 한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뭐 이 트루 펑션 잘 파악하는 것 같나요? 좀 그래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걸 영역을요. 조금 더 잘게 잘라볼게요. 여기는 안 자르고 좀 자르면 이제 색깔을 좀 초록색으로 바꿔서 쓰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잘게 자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지우고요. 네, 이걸 좀 더 많이 자를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데이터가 이 true 펑션 근처에 잘 모여 있다는 가정하에요. 자,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낸 게 이제 스텝 펑션을 활용한 리그레션이고요. 이때 이제 구간을 어떻게 자르냐, 이 값을 정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잘 자른다는 가정하에요. 이렇게 하면 non-linear 어떠한 관계든 관계없이 이제 잘 x가 y를 잘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든 간에 x 값이든 간에 어떠한 영역에는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C0x 더하기 C1x 더하기 CKX는 항상 1로 되고요. 이때 K는요. 구간의 수예요. 사실은 K, 네, 여기는 보면 여기가 C0, C1, C2, C3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간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K 플러스 1 여기 C0부터 시작하니까 K 플러스 1 인터벌이고요. 그럼 추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이제 프리딕터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C0X가 지금 빠졌네요. 그럼 베타 0, C0, X, I 그리고 슬로프는요. 뭐 알파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K 플러스 2개의 프리딕터를 가진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이제 스텝 펑션 활용한 리그레션을요, 이제 실제 데이터인 웨이지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이제 결과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초록색 직선이 그 fitted line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웨이지가 변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데요. 구간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우리가 몇 개의 구간을 쓸 겁니까? 요것만 물어보고요. 그거 물어보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은요, 그냥 잘 파악을 해줍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4등분 해줘요. 데이터 포인트가 뭐 18부터 시작해서 여기 82다.
그러면 전체 영역은 82 빼기 18 이렇게 되죠. 그걸 이제 4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구간의 영역이 대략 나올 거고요. 그럼 20 단위로 그냥 쭉쭉쭉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5, 그 다음에 이제 50, 65, 그 다음에 65 이상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자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으면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가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걸 다시 결과만 보면요. 나이가 어릴 때 웨이지, 인컴이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거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창 때 회사에 적응해서 일 한창 할 때는요, 웨이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떨어지는 이 패턴을 잘 파악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도 완벽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B는요, 4개밖에 안 나눴어요. 총 C0, C1, C2, C3.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쭉 우상향하고 있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이 패턴을 놓치는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요. 이것도 앞서서 설명했었죠. B는요, 조금 더 잘게 자르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더 잘게 자르면요. 이렇게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이 패턴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인 베이시스 펑션 베이스드 리그레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 펑션 베이스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는요, 기존의 프리딕터를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변환을 주는 거예요. Transformed Variable. 이렇게 B2XI, 그리고 BPXI. 물론 이제 P에 다 쓰진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설정한 프리딕터 개수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프리딕터 개수는 딱 하나인데 이걸 이렇게 변환을 P개를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방법은요, 이제 매우 플렉서블 해가지고 앞서 소개한 2가지 모델인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그리고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 구간 나눠서 하는 피스와이즈 컨스턴트 리그레션이랑 사실 거의 뭐 그거를 일반화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최고차 항을요, P라고 설정할게요. D가 P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B1XI는요, 그냥 XI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BJXI를요, 여기 B1을 여기 1, 1승 그대로 넣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매칭이 돼요. 그 다음에 B2XI는요, 요거 대신에 2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J승으로 있을 거예요. J승.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X2 제곱은 B2XI랑 똑같고요. 여기 있는 BPXI는 여기 XI의 P승과 똑같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은 베이시스 펑션 베이스드 리그레션의 한 예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설명했던 이제 piecewise constant regression 같은 경우에서는 요 XI 대신에 이 구간, 인디케이터를 활용한 구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BJXI 대신에 구간을 넣으면요. 이 모델이요. Basis Function Based Regression이 Piecewise Constant Regression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뭐 BJ가 XI가 XI의 J승 이런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혹은 뭐 인디케이터슨 piecewise constant regression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일반화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BJ 함수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이는 Fourier 시리즈 여기 Fourier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요새 소리 데이터 혹은 영상 데이터 이런 거 많이 분석하려고 하죠. 거기서 오는 데이터가요. 특히 소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이제 주기를 갖는 신호가 이렇게 데이터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신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율을 갖는 어떤 것들로 쪼개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Fourier 트랜스포메이션, 웨이블렛도 뭐 비슷해요. 뭐 거의 같은 소리 영상 데이터에 많이 쓰이는데요. 둘의 특징은 조금 다르고요. 그것만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제 Fourier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인 시그널이 들어오는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뭐 가끔가다 한 번씩 튀고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주로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이용해서 하고요. 물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산속에서 소리가 그냥 고요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 그럼 갑자기 꽝 하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멈췄다가 불특정한 주기로 갑자기 또 사고가 나면 한번 올라가고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에서는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포메이션 사용하면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우리 목표는요. non-linear relationship 어떻게 잘 설명하냐 이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이 BJ로 활용해서 우리가 그러한 패턴도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 요약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비선형 통계적 방법론 소개 첫 번째 파트를 했고요. 프리딕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베이시스를 활용한 베이시스 펑션 베이스드 리그레션을 배웠어요. 그게 어떻게 쓰냐면 전 I는 다 생략할게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베이시스 그래서 BP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둔 게 베이시스 펑션 베이스드 리그레션 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가 폴리노미얼. 이때는요, BJ, X가요, X의 J승. 물론 여기에 Z라는 뭐 새로운 프리딕터가 있다고 하면요,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펑션을 이번에는 뭐 K라고 할까요? K1Z, K2Z, K3Z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piecewise. constant regression 이게 있죠. 자, 이 경우에는 BJ X가요. 이제 indicator function 어떤 구간이 있을 거예요. 뭐 구간 설정은 보통 이제 퍼센타일 혹은 이제 등구간 나누는 방법. 여기 X가 빠져야겠네요. 네. 그리고 CJ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수 CJ보다 작은 뭐 그런 구간에 있으면 1 아니면 0을 주는 이런 베이시스를 활용하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